2013년부터 이거를 매년 기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7회째예요. 7회째 지방자치의 날이에요. 10월 29일. 왜 하필 10월 29일이냐? 그 유래를 잠깐 말씀드리면 87년 10월 29일 날 헌법이 개정됐어요. 이건 뭐 많은 사람들이 아는 이야기인데 87년 6월 달에 6월 항쟁이 있었고 그때 이제 전 국민적인 요구가 헌법을 개정해라. 그때 국민들의 관심사는 물론 대통령을 직선제로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을 바꿔라. 72년 10월 달에 유신 헌법이 발표되고 대통령 직선제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87년까지 대통령을 못 뽑았어요. 국민들이 6월 항쟁을 거치면서 대통령 직선제를 강력하게 요구했고 처음에 4월 달에 전두환 대통령이 거부 의사를 밝혔죠. 그게 이제 호헌 조치 아니었어요. 당시 5공화국 헌법을 지키겠다, 유지하겠다. 이게 이제 4.13 호헌 조치였는데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더 어떻게 보면 분노해가지고 6월 항쟁으로 이제 그 에너지가 모아진 거죠. 그 이후에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통령 후보가 6.29 선언을 했고 6.29 선언의 중요한 내용이 대통령을 직선제로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겠다라고 물러섰죠. 국민들의 요구에. 그렇게 해서 10월 29일 날 헌법이 개정된 거예요. 그래서 그 헌법 개정된 10월 29일 날 개정 헌법에 대통령 직선제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중요하게 국민들의 또 다른 요구였던 염원이었던 지방자치제가 부활했어요. 그 헌법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도 아주 꼽히는 중앙 집권 체제예요. 이거는 서양 같으면은 중세 때 이 분권 체제였거든요. 보통 서양 중세사를 보면 이 지역 단위로 영주가 지배하는 이 공동체들이 자율권을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분권 체제인데 말하자면 그런 역사적인 전통이 쭉 있어 왔는데 우리나라는 그 시기에 해당하는 게 조선시대 때부터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였어요. 그리고 일제 때는 물론이고 해방 후에도 물론이고 해방 후에 중앙 집권 체제를 더 강력하게 만든 게 분단 구조고 준전시 체제고. 그러니까 갈등이 심하고 전쟁을 치러야 되거나 눈에 보이는 적이 명확하게 있으면 어느 사회나 집권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방 후에도 우리나라는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예요.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런 배경에서 지금까지 만들어서 온 거죠. 지금 가장 강력했던 게 박정희 대통령 때 유신 체제가 가장 강력했던 총통제처럼 총통제와 비슷한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고 그 뒤에 민주화되면서 대통령도 국민들이 뽑고 그 다음에 정권 교체도 이루어지고 지방자치제도도 도입됐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나라에 대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가 종종 지적되고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태도 사실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례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시스템으로 사전에 견제, 균형, 감시 이런 체제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으면 그런 비극적인 사태로까지 안 갈 수 있었다. 근데 권력이 워낙 이제 청와대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한 번 부패의 늪에 아니면 여러 가지 그 권력을 전횡하는 이런 쪽에 빠져들면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들어가는 거죠.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서 중앙 집권 체제가 워낙 강고하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사실은 최근이 아니고 꽤 전부터 이제는 중앙 집권 체제를 그만두고 분권형 국가로 이행하자. 분권 국가로. 이런 논의들이 많이 있었어요. 주장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걸 하려면 그냥 소소한 그 법률 몇 개 고쳐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아예 개헌할 때
분권 국가라고 하는 이 기본 국정 원리를 헌법에 명시하고 선언하자. 이렇게 이제 이런 주장도 있었던 것이고, 이걸 분권 개헌이라고 그래요. 분권 개헌을 하자. 87년 이후 체제를 87년 체제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사회의 기본 원리가 87년 헌법에 그 기초 위에 작동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근데 이제 지금 얼마 전부터 이 87년 체제가 수명을 다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세계가 워낙 이제 급변하고 있고요. 우리 사회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지금 변화해 가고 있어요. 근데 87년 헌법은 87년 그 시점에 직면했던, 한국 사회가 당면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해법들을 그 헌법에 담았던 건데, 이제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보면 어쨌든 전혀 새로운 문제, 새로운 과제들이 이제 첩첩 이렇게 쌓여 있고, 87년 당시의 과제들은 상당 부분 해결된 것들이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87년 체제는 이제는 그 낡은 체제다. 이미 그것은 그래서 87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87년 헌법과 그 헌법 위에서 작동되어 왔던 30년 넘게 작동되어 87년 체제는 이제 사실은 낡은 체제, 수명을 다했다. 그래서 새로운 체제를 이행해야 된다. 한국 사회 자체가 새로운 사회로 넘어가야 된다. 이 새로운 사회를 넘어가도록 그 기본 토대를 만들어주는 헌법도 따라서 새롭게 우리가 손봐야 된다. 87년 헌법의 권력 구조 중에 중요한 거 하나는 대통령 중심제인데, 대통령 선거를 5년 단임제로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오랜 그 장기 집권의 폐해, 그 악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5년 단임제로 한 거거든요. 아주 기형적인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서는, 그 시점에서는 그게 이제 여러 정파들 간의 타협의 산물이고, 그 시점에서는 5년 단임제가 필요했었지만, 그 이후에 정권 교체도 되고 뭐 왔다 갔다 하고 이제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거의 뿌리를 내렸고, 이 시점에 와서 5년 단임제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방자치와 관련해서도 87년에 새롭게 지방자치를 부활시켰는데, 선거라고 하는 차원의 지방자치는 부활됐어요. 부활돼서 이제는 다 우리가 주민들의 선거를 뽑는데, 그것이 지방자치의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지방자치를 더 내실화하고 실질화하기 위해서 지금의 지방자치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어떻게 보면 속빈 강정 같은 혹은 무늬만 지방자치인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해서 이참에 아예 분권형 국가로 가자라고 하는 기존의 논의들을 담아서 분권형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그런 헌법 요소, 조항도 넣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87년 체제를 이제 마감하고 종결짓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개헌을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된 거고, 그 중에 이제 분권 개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정부가 작년 봄에 사실 분권 개헌 초안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개헌 논의 자체가 지금 실종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작년 10월 달에 지방자치의 날 전후로 해서 정부가 그럼 개헌과 관계없이, 개헌까지 안 가더라도 지방자치법을 손질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몇 가지 지방자치의 한계, 한국 지방자치 문제 한계,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 개정 논의를 시작했고, 금년 3월 달에 정부가 입법 발의해서 국회에 넘겼어요. 이게 뭐냐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에요. 전부 개정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이제 국회에 넘겼어요. 그래서 이 개정안을 보면 이게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데, 국회가 이제 이런 주제에 대해서 뭐 관심 있게 잘 안 보고 하니까
난 이번 국회에서는 이게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아직 논의되고 있다는 얘기를 잘 못 듣고 있어요. 저는 지방자치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한 이게 매년 오랫동안 그 캐캐 묵은 그 숙제들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척척 쌓여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게 좀 답답한데 뭔가 좀 뻥 뚫어야 되거든요. 이제 개헌을 통해서 뻥 뚫으면 그 다음에 또 완전히 이게 확 새로운 차원에서 우리가 논의를 하고 헌법에 맞춰서 많은 법률들이 또 이제 개정이 되고 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그게 뭐 당장 쉽지 않으면 이 법률 개정안이라도 이번 국회에서 좀 처리해 주면 좋겠다. 이번 7회 지방자치의 날에는 좀 그런 성과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바람을 갖게 되죠.